흰 말이 악어가 득실거리는 호수에서 소녀를 구한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믿기 힘들 것이다. 한 아이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갑자기 나타난 흰 말이 악어들에 맞서 그녀를 구한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 동물이 소녀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말은 소녀를 그녀의 부모가 수년 전에 사라진 금지된 장소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녀가 발견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바꾼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평생 들어볼 가장 좋은 이야기가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숨막히는 오후의 더위가 청수마을의 작은 강변 공동체 위로 습기와 정적의 두꺼운 망토처럼 내려앉았다. 망고나무의 잎이들은 움직임 없이 늘어져 있었고 심지어 바람조차도 한국 내륙의 이 잊혀진 구석에서 불길을 잊은 것 같았다. 이런 완전한 고요의 순간에 호수의 물이 천년에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보였고 단지 낯빛 하늘뿐만 아니라 시간이 그 깊이에 쌓아놓은 비밀도 반영하고 있었다. 유나는 호수로 이어지는 진흙투성이 오솔길을 달렸고 그녀의 고무 샌들이 젖은 흙에 부딪혀 소리를 냈다. 12살의 나이에 그녀는 마른 어깨에 어떤 아이도 짊어져서는 안 될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다르게 보이는 사람으로 마을이 잊고 싶어 하는 것들에 살아있는 징조로 자란 사람의 외로움, 그녀의 곱슬머리는 마을 소년들의 잔인한 웃음소리로부터 도망치는 동안 땀에 젖은 얼굴에 달라붙었는데 그들은 또다시 그녀의 신비로운 출신에 대해 놀리고 있었다. 그녀를 아기 때부터 키운 김할머니는 항상 혼자서 호수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물은 물고기보다 더 많은 것을 지키고 있단다. 아가야. 그녀는 고대의 고통스러운 지혜로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거기 아래에는 잠들게 두는 것이 좋은 것들이 있어. 하지만 그날 오후 친구들의 말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유나는 다짐 밟은 거리를 따라 항상 그녀를 뒤따르는 호기심, 많은 시선과 속삭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편안하게 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호수는 그녀 앞에 어두운 거울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물은 마치 단단한 것처럼 고요했다. 100년 된 나무들이 수면 위로 구부러져 바람이 없는데도 움직이는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유나는 물가의 바위에 앉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때 그녀는 첫 번째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들리는 말의 울음소리, 마치 슬픈 탄식처럼 우울했다. 나무들 사이로 하얀 형체가 초자연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말이었는데 유나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고 그 털은 그녀가 학교 책에서만 알고 있던 눈처럼 새하얗게 빛났다. 그 눈은 어둡고 깊었으며 동물적 본능을 넘어서는 지성을 담고 있었다. 말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물가에 다가왔고 마치 불규칙한 지형에 숨겨진 모든 돌과 뿌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유나는 그 동물의 위험 있는 존재에 매료되어 꼼짝 않고 있었다. 그녀는 그 지역에서 그런 말을 본 적이 없었고 그의 갈기와 털에 빛나는 외관으로 볼 때 확실히 야생동물은 아니었다. 그 눈에는 무언가 친숙한 것이 있었고 마치 그녀가 기억 속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장소에서 그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그녀는 호수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절망적인 비명소리를 들었다. 어린 목소리가 물이 이미 폐로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목이 메어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유나는 벌떡 일어나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다. 호수 중앙에서는 작은 머리 하나가 변덕스러운 물결과 싸우는 모습만 보였고 작은 팔이 필사적으로 수면 위에 머물려고 휘젓고 있었다. 유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물을 향해 달렸지만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고 자신이 좋은 수영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구든 살리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포가 그녀의 가슴을 사로잡았다. 그때 흰 말이 놀라운 일을 했다. 그 동물은 모든 논리를 무시하는 결단력으로 어두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강력한 발굽이 익사하고 있는 아이를 향해 헤엄치며 호수 표면을 가르고 있었다. 유나는 그 말이 소년에게 도달했을 때 입을 벌린 채 바라보았고 그 크기의 동물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소년이 그의 갈기를 붙잡도록 했다. 천천히 그는 작은 몸을 안전하게
운반하며 물가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유나는 그녀의 핏줄을 얼어붙게 만드는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말과 아이 주위로 어두운 형체들이 깊은 곳에서 떠올랐다. 작은 노란 등불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거대한 악어들이 수면을 뚫고 나왔다. 영혼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파충류들은 상황을 평가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다음 설명할 수 없게도 그들은 마치 자신들을 위협하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다시 깊은 물속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말은 물가에 도달하여 소년을 부드럽게 젖은 땅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민호였고 박 씨의 아들로 어른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으로 유명한 8살 소년이었다. 이번에는 그의 장난이 거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 그는 호수에 어두운 물을 뱉으며 격렬하게 기침했지만 살아있었고 의식이 있었다. 고마워요. 민호는 기침 사이에 말하며 감사와 놀라움이 섞인 눈으로 말을 바라보았다. 그 동물은 아이가 정말로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듯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 다음 그의 눈은 윤에게로 향했고 잠시 동안 그녀는 말이 그녀를 알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오솔길에서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박 씨와 마을의 다른 남자들이 도움을 청하는 비명소리의 경고를 받고 호수를 향해 달려왔다. 유나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민호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말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섰을 때 그는 사라져 있었다. 젖은 진흙 속의 발자국만이 그의 존재가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하느님, 민호야. 박 씨는 아들을 세게 껴안았고 그의 떨리는 손이 다쳤는지 확인했다. 호수에 혼자 뭐하고 있었던 거니? 위험하다는 걸 알잖아. 흰 말이었어요, 아빠. 민호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가 절 구했어요. 나에게 헤엄쳐 와서 물가로 데려다 줬어요. 남자들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교환했다. 그 지역에는 흰 말이 없었고 하물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헤엄치는 말은 더더욱 없었다. 박 씨는 유나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다. 사실이에요, 박 씨. 제가 다 봤어요. 말이 갑자기 나타나서 민호를 구했어요. 이 할아버지, 그룹 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찌푸리며 호수의 고요한 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흰 말. 그는 마치 그 단어가 어떤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것처럼 혼잣말을 했다. 이 지역에서 흰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지 오래됐구나. 그룹은 민호를 들고 마을로 돌아갔고 그는 의료치료가 필요했다. 유나는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끓고 있었다. 그 말은 어디서 왔을까? 왜 악어들은 그 앞에서 물러났을까? 그리고 특히 왜 그녀는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느꼈을까? 그날 밤 김할머니와 함께 사는 고대 가옥의 베란다에 있는 해먹에 누워 유나는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보름달이 그녀의 집 아래로 흐르는 강물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호수로 직접 이어지는 은빛길을 만들어냈다. 할머니. 그녀는 자신을 키운 여자에게 애정 어린 호칭을 사용하며 부드럽게 불렀다. 무슨 일이니? 얘야? 할머니는 이 근처에서 흰 말을 본 적 있으세요? 김할머니는 등나무 의자를 흔드는 것을 멈췄다. 유나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나이 든 여자의 몸을 사로잡은 긴장을 느꼈다. 왜 그걸 묻니, 아가야? 유나는 민호를 구한 일, 신비로운 말의 출현, 그리고 악어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물러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김할머니가 점점 더 불안해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유나야. 그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세상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우리의 작은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들이지. 네가 정말로 그 말을 봤다면 그것은 시간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란다. 어떤 시간이요, 할머니? 김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 대답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유나는 서랍이 열리고 종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여자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시간에 의해 누렇게 변한 오래된 사진을 들고 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고 배경에는 유나가 호수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흰 말이 분명히 보였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할머니? 김할머니는 대답하기 전에 깊게 한숨을 쉬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수년간 간직해온 침묵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내 부모님이란다, 얘야.
그리고 그 말은 네 아버지의 것이었지. 사진은 마른 나무잎처럼 유나의 손가락 사이에서 떨렸다. 12살의 인생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보았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생명을 준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사진 속 남자는 그녀와 같은 갈색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고 여자는 그녀와 똑같은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배경의 말이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왜 할머니는 이걸 전에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유나는 감정에 목이 메어 물었다. 김할머니는 다시 등나무 의자에 앉았고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베란다에 울렸다. 달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비쳐 오랫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드러냈다.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얘야, 어떤 진실은 작은 어깨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워. 그녀는 잠시 멈추고 강이 어두운 물을 바라보았다. 내 부모님은 네가 겨우 6달 때 끔찍한 폭풍우 속에서 사라졌단다. 이 지역이 본 가장 격렬한 폭풍이었지. 100년 된 나무들을 쓰러뜨리는 바람, 호수를 거친 바다로 변화시킨 비였어. 유나는 마치 어느 순간이라도 분해될 수 있는 연약한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말은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번개가 그의 이름이었단다. 네 아버지 준호는 내 어머니, 다음으로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를 더 사랑했지. 번개는 특별하다고, 다른 동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한다고 말했어. 김할머니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폭풍 후의 밤에 그들은 함께 나갔어. 준호, 내 어머니 지연, 그리고 번개,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3일간의 수색 끝에 우리는 집에서 혼자 남겨진 너만 발견했고 너는 요람에서 울고 있었단다. 나이든 여자의 말은 윤에게 돌덩이처럼 떨어졌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공허함 위에 세워졌고 결코 묻지 않은 질문들과 결코 주어지지 않은 대답들 위에 세워졌다. 이제 그녀의 부모님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환경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를 흔들었다. 그럼 민호를 구한 말은 같은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다. 얘야,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어. 김할머니는 손을 뻗어 부드럽게 소녀의 얼굴을 만졌다. 내가 내게 말할 수 있는 건 내 가족은 항상 이곳의 물과 특별한 연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내 증조 할아버지는 단지 호수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폭풍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 네 할아버지는 물고기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네 아버지는 꿈을 꿨단다. 어떤 종류의 꿈이요? 호수 바닥의 꿈, 거기 아래 묻혀있는 오래된 것들의 꿈이었지. 그는 물 아래 전체 도시를 보았다고 말했어. 집들, 거리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것들이 단지 소년의 환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자라면서 꿈은 더 강렬해졌어. 그는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고 메모를 하고 물밑에 숨겨진 보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해먹에 누워 사진을 바라보며 부모님의 얼굴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에 새기려고 했다. 마침내 잠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생생하고 이상한 꿈을 가져왔다. 그녀는 자신이 호수 바닥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고 물을 공기처럼 호흡하며 이끼와 해초로 덮인 잠긴 집들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꿈의 배경에서 그녀는 말에 익숙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첫빛과 함께 깨어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꿈이 그녀의 상상력의 산물 이상이라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녀는 빠르게 옷을 입고 김할머니가 깨기 전에 집을 나섰다. 그녀는 호수로 돌아가야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다. 아침은 상쾌하고 습했으며 물 위로 가벼운 안개가 떠 있었다. 유나는 전날 밤 말의 존재의 흔적을 찾아 물가를 걸었다. 그때 그녀는 그녀의 피를 빠르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진흙 속의 발자국, 일반적인 말의 것보다 너무 크고 그 옆에 부분적으로 모래에 묻혀있는 금속 물체. 그것은 시간과 습기에 의해 어두워진 고대의 메달이었다. 유나는 블라우스 끝으로 조심스럽게 닦았고 거의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금속 표면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그림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움직이는 물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물결 모양의 선과 얽힌 원.
네가 찾았구나. 유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민호가 그녀 뒤에 있었고 여전히 이슬에 젖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그녀의 손에 있는 메달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호, 네가 놀라게 했어. 이렇게 일찍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잠을 못 잤어. 소녀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계속 나를 구한 말에 대해 생각했어. 그는 마치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 알지? 마치 나를 처음 보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는 메달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제 네가 이것을 찾아. 이건 우연일 수 없어. 유나는 다시 그녀의 손에 있는 물체를 바라보았다. 금속은 여전히 따뜻했고 마치 최근에 사용된 것처럼 느껴졌다. 민호,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니? 물론이지. 네가 어제 날 도왔잖아. 사실 네가 아버지에게 소리치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도 내가 호수에 있다는 걸 몰랐을 거야. 나는 네 아버지에게 소리치지 않았어. 유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가 네가 익사하는 것을 봤을 때 네 가족은 이미 호수 방향으로 오고 있었어. 둘은 잠시 침묵하며 그 정보를 처리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민호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을까? 한 가지 더 있어. 민호는 마치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어제 밤에 우리가 집에 돌아온 후 이 할아버지가 방문했다고 말씀하셨어. 그들은 부엌에서 몇 시간 동안 대화했고 나는 몇 가지를 들었어. 어떤 종류의 것들? 그들은 내 가족에 대해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 이 할아버지는 네가 호수로 돌아온 것이 시간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걱정하는 것 같았어. 유나는 메달을 블라우스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인생이 급격하게 바뀔 것이라는 느낌이 매 순간 커져갔다. 민호, 네가 내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겠니? 물론이지. 하지만 어떻게? 먼저 우리는 네 아버지와 이 할아버지와 이야기해야 해. 그들이 내 가족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그들은 나에게 말해줘야 해. 유나는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낼 거야. 그들이 마을로 돌아가는 동안 그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호수 건너편 물가의 나무들 사이에서 한 고독한 인물이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수년간의 기다림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시간에 의해 누렇게 변한 오래된 지도를 들고 있었고 손으로 쓴 메모와 호수 바닥에 상세한 그림이 있었다. 아이들이 마을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사라졌을 때 그 남자는 그의 은신처에서 나와 유나가 메달을 발견한 물가로 다가갔다. 그는 진흙 속에 무릎을 꿇고 말의 발자국을 마치 신성한 것을 만지듯이 경건하게 만졌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는 혼잣말을 했다. 마침내 돌아왔구나. 마을에서는 민호의 기적적인 구조에 대한 소식이 마른 목초지에 불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집 문 앞에 모여 흰말의 신비로운 출현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토론하고 있었다. 일부는 위험한 순간에 나타나는 말에 대한 노인들이 말하던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렸다. 김할머니는 유나가 도착했을 때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이든 여자는 즉시 소녀의 얼굴에서 동요를 알아차렸다. 이렇게 일찍 어디 갔었니, 얘야? 호수예요, 할머니. 그리고 이것을 발견했어요. 유나는 김할머니의 반응을 주에 깊게 관찰하며 메달을 보여주었다. 여자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고 컵은 나무 바닥에 부서졌다. 그녀의 손은 메달을 들었을 때 떨렸고 유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 호수 가장자리에서요. 말의 발자국 근처에서. 유나는 김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모든 진실을요. 김할머니는 10년 이상 간직해온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메달은 네 어머니 지연의 것이었단다. 가족의 유물로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왔지. 네 어머니는 절대 목에서 그것을 떼지 않았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금속을 만졌다. 이것이 이 모든 해가 지난 후에 여기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아마도 내 부모님이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야, 얘야. 아마도 여전히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김할머니의 말은 먼 종소리처럼 유나의 마음에 울렸다. 희망. 그녀가 사용하지 않는 법을 배운 단어, 부모님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위해 떠났다고 믿으며 자라는 동안 이제 그녀의 손에 따뜻한 메달을 들고 그녀는 12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꼈다. 밖에서 태양이 완전히 떠올라 이슬방울이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하는 황금빛으로 청수마을을 목욕시켰다. 그리고 먼 호수에서 비록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흰 말이 시간이 그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올바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조용한 수호자처럼 물가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이 할아버지의 집은 마을의 가장 오래된 부분에 있었고 그곳에서는 나무 건물들이 마치 붉은 흙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토요일 아침이었고 노인은 베란다에 앉아 마치 앞으로 삶 전체가 있는 사람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나무 조각을 조각하고 있었다. 그가 유나와 민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경험 많은 눈은 즉시 소녀의 얼굴에서 결단력을 포착했다. 안녕하세요, 이 할아버지. 유나는 그녀가 느끼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단단하게 유지하며 인사했다. 안녕 아가야, 민호. 노인은 그의 수작업을 계속했지만 유나는 그가 두 사람의 모든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는 제 부모님에 대해 그리고 흰 말에 대해 알기 위해 여기 왔어요. 이 할아버지는 조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단지 새들의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호수의 속삭임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들어오렴, 아가야. 네가 몇 가지를 알아야 할 시간이 왔구나. 집 안은 오래된 나무와 마른 허브 냄새가 났다. 벽은 마을의 오래된 사진들로 덮여 있었고 구석의 테이블에서 유나는 흩어진 지도와 종이들을 알아차렸다. 이 할아버지는 알루미늄 컵에 신선한 물을 대접하고 매 움직임마다 삐걱거리는 흔들 의자에 앉았다. 네, 부모님 준호와 지연은 특별한 사람들이었단다. 그는 기억을 담은 무거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단지 그들이 서로에게 가졌던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피 속에 가지고 있던 무언가 때문이었지. 이 마을이 존재하기도 전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장소와의 연결이었단다. 유나는 그에게 메달을 보여주었고 노인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보았다. 하느님 맙소사. 그는 경건한 조심성으로 물체를 들며 중얼거렸다. 그것을 12년 동안 보지 못했구나. 이 메달은 이야기를 담고 있단다, 아가야. 내 가족이 수세대 동안 지켜온 이야기지.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할아버지는 일어나 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트렁크로 갔다. 거기서 그는 매우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천포장을 꺼냈다. 그가 그것을 열었을 때 일련의 물건들이 드러났다. 더 많은 비슷한 메달들, 새겨진 상징이 있는 광택 있는 돌들 그리고 노란 종이에 손으로 그린 지도. 100년도 더 전에, 청수마을이 존재하기 전에 이곳은 고대 민족에 의해 거주되었단다. 그들은 물과 조화롭게 살았고 물의 비밀을 알았으며 물의 변화를 이해했지. 그는 지도를 가리켰다. 약 80년 전에 격렬한 비가 왔을 때 전체 마을이 호수의 물에 덮였어.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일부는 탈출할 수 있었단다. 민호는 지도를 더 잘 보기 위해 다가갔다. 그것은 호수 아래에 전체 도시가 있다는 뜻인가요? 단지 도시뿐만이 아니라 소녀나 지식의 보물이지. 신성한 물건들, 고대의 글, 자연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비밀들. 이 할아버지는 새겨진 돌 중 하나를 만졌다. 네 조상들 유나야, 그들은 그 지식의 수호자들이었단다. 매 세대마다 가족의 한 구성원이 비밀을 보호하고 그것들이 절대 잘못된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택되었지. 그리고 제 부모님은요? 그들은 수호자였나요? 내 아버지 준호는 호수 바닥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단다. 수년 동안 그는 비밀리에 잠수하여 수중에 폐허를 탐험했지. 그는 특별한 방을 발견했는데 고대 수호자들이 그들의 가장 귀중한 보물을 숨긴 장소였지. 노인은 잠시 멈추었고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 발견에 대해 알게 되었단다. 유나는 배의 차가움을 느꼈다. 누구요? 마을 외부에서 온 남자들. 고대의 지식을 돈으로 바꾸고 유물을 부자 수집가들에게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할아버지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폭풍 후의 밤에 그들은 내 부모님을 쫓아왔단다. 준호와 지연은 번개를 데리고 호수로 도망갔지. 나는 그들이 비밀방의 입구를 영원히 숨기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것이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란다. 폭풍은 끔찍했어. 우리가 본 것 중 최악이었지. 날이 밝았을 때 내 부모님이나 그들을 쫓던 남자들의 흔적은 없었단다. 단지 너 집에 혼자 있었고 번개는 글쎄 번개도 사라졌단다. 유나는 손에 메달을 꽉 쥐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손에서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번개가 살아있다면, 그가 정말로 어제 민호를 구했다면, 그렇다면 내 부모님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단다. 얘야. 아마도 어딘가에 갇혀있거나 아마도 숨어있거나 돌아올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희망이 유나의 가슴속에서 마치 오랜 가뭄 후에 마침내 물을 받는 식물처럼 피어났다. 평생 동안 그녀는 마치 그녀의 존재에 필수적인 부분이 없는 것처럼 불완전하게 느껴왔다. 이제 처음으로 그녀에게 생명을 준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이 있었다. 이 할아버지가 저에게 호수에서 잠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비밀방을 찾고 싶어요. 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했고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위험하단다, 아가야. 호수는 그 자신의 규칙, 그 자신의 위험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만약 내 부모님을 쫓던 남자들이 아직도 주변에 있다면 제가 그녀와 함께 갈게요. 민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말은 저도 구했어요. 그것이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이 할아버지는 두 젊은이를 연구했고 그들에게서 12년 전 유나의 부모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결단력을 보았다. 좋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 먼저 너희들은 호수에 대해, 위험에 대해, 물 아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배울 거란다. 그리고 주로 그는 새겨진 돌 중 하나를 들었다. 너희들은 고대 수호자들의 상징에 대해 배울 거란다. 이후 몇 주 동안 유나와 민호는 헌신적인 학생이 되었다. 이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고대 지도를 해석하는 법, 신성한 상징을 인식하는 법, 그리고 특히 호수의 깊은 물에서 안전하게 잠수하는 법을 가르쳤다. 유나는 물 아래에 머무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마치 그녀의 폐가 그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밤에는 꿈이 더 강렬해졌다. 그녀는 수중도시를 분명히 보았는데 이끼로 덮인 거리와 영원한 잠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집들이 있었다. 그리고 항상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 익숙한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김할머니는 소녀의 변화를 자부심과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유나가 자신의 출신에 대한 진실을 찾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답보다 더 많은 고통을 찾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특히 더운 오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유나는 호수의 더 얕은 부분에서 잠수 연습을 하고 있었을 때 그녀는 무언가가 그녀의 다리를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물고기도 아니고 수생식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밧줄이었다. 손으로 밧줄을 따라가면서 그녀는 그것이 반쯤 물에 잠긴 나무 구조물에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그녀는 더 깊이 잠수하여 모든 해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온전한 작은 배의 잔해를 발견했다.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민호가 물가에서 걱정스럽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뭔가 찾았어? 배야. 그녀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내 부모님의 배라고 생각해. 함께 그들은 잔해를 탐험했다. 배 안에서 방수 상자에 의해 보호된 채로 그들은 준호의 메모가 있는 노트북, 호수 바닥의 상세한 지도, 그리고 윤에게 주소가 적힌 편지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김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요리법에서만 알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의 필체가 마치 과거에서 온 포옹처럼 종이에서 튀어나왔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키는 비밀은 단지 우리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을 보호할 책임을 우리 가족에게 맡긴 전체 문명의 것이다. 네가 반드시 찾게 될 메달이 너를 우리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번개를 따라갈 염 그는 길을 알고 있단다.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담아 엄마와 아빠가. 유나는 단어들을 읽고 또 읽으면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부모님은 살아있었다. 어딘가에서 그들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베란다에서 보름달, 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마치 그녀의 생각에 의해 불려진 것처럼 번개가 먼 물가에 나타났다. 흰 말은 몇 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천천히 물가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치 그녀가 그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유나는 빠르게 옷을 입고 소리 없이 집을 나섰다. 그녀의 심장은 어두운 오솔길을 따라 호수를 향해 걸으면서 강하게 뛰었다. 그녀가 물가에 도착했을 때 번개는 위험 있고 평온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나를 데리러 왔지, 그렇지?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며 속삭였다. 마른 그녀가 그의 목을 만지도록 허락했고 유나는 즉각적인 연결을 느꼈는데 마치 오래된 친구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동물의 목에서 그녀는 그녀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수중 입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도가 들어있는 작은 가죽 주머니를 발견했다. 시간이 왔다.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정이 막 시작되려고 했고 이번에는 그녀가 혼자가 아닐 것이다. 번개가 그녀를 부모님에게, 그녀가 평생 찾아온 답변들에게, 그녀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쓰여진 운명에게로 안내할 것이다. 새벽이 장미색 하늘을 물들이고 있을 때 유나, 민호 그리고 번개는 지도에 표시된 지점에 도착했다. 그곳은 호수에 숨겨진 만이었고 바위와 울창한 식물로 보호되어 있었으며 물이 더 맑아 보이고 침묵이 절대적인 곳이었다. 흰 말은 그들이 그 비밀 피난처에 도달할 때까지 새벽 내내 그들을 안내했고 단지 그때만 멈추었다. 정말로 이걸 하고 싶어? 민호는 고요한 수면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수중 입구를 찾기 위해 잠수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그를 긴장하게 했다. 유나는 이제 목에 걸고 있는 메달을 만지며 그 위안이 되는 에너지를 느꼈다. 내 인생에서 어떤 것도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어. 번개의 가죽 주머니에서 발견한 지도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물 아래의 특정한 바위 형성을 찾았다. 그림에 따르면 자연적인 공기방에 이르는 입구를 찾기 위해 약 3m 정도 잠수해야 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먼저 잠수했고 민호가 그 뒤를 따랐다. 물은 그 지점에서 놀랍게도 따뜻했고 가시성은 완벽했다. 유나는 지도가 가리키는 정확한 곳에서 계구부를 보았다. 마치 자연이 특별히 비밀 통로가 되도록 만든 것처럼 보이는 바위의 틈새였다. 그녀는 계구부를 통해 헤엄쳤고 물의 압력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느꼈다. 다른 쪽에서 올라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넓은 동굴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곳은 바위 천장의 계구부에서 오는 자연광으로 밝혀져 있었다. 동굴은 건조하고 아늑했으며 벽은 작은 별들처럼 빛을 반사하는 결정체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의를 가장 끈 것은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 형체들이었다. 유나, 익숙한 목소리가 감정과 불신으로 가득 차 동굴에 울렸다. 한 여자가 그림자에서 나왔고 한 남자가 뒤따랐다. 12년이 지난 후에도 유나는 사진과 그녀가 꾸었던 꿈들로 그들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것은 마치 미래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성숙한 얼굴에서 자신의 특징을 보았다. 엄마, 아빠? 유나의 목소리는 감정에 매어 속삭임처럼 나왔다. 지연은 딸을 향해 달려가 그녀를 꽉 껴안았는데 마치 모든 이별의 해를 단 한순간에 보상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준호도 포옹에 합류했고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유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완전하다고 느꼈다. 내 아이야, 네가 얼마나 컸는지. 지연은 눈물이 자유롭게 얼굴을 타고 흐르며 말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얼마나 많이 꿈꿨는지 몰라. 두 분 괜찮으세요?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유나는 여전히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믿을 수 없어 물었다. 준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었단다, 딸아. 우리를 쫓던 남자들이 여전히 지역에 있었어. 우리는 여기서 신성한 방의 입구를 보호하며 돌아가는 것이 안전할 때까지 기다렸단다. 그때
민호가 물에서 올라왔고 숨을 헐떡이며 동굴에 감탄했다. 지연과 준호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를 어부 박 씨의 아들로 알아보았다. 번개가 너희 둘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었단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우리와 소통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그가 너희가 우리를 찾을 시간이 왔다고 말한 사람이었단다. 번개가 두 분과 대화했어요? 민호는 감탄하며 물었다. 정확히 대화는 아니란다. 지연이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과 그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이 있어. 그것은 고대 수호자들로부터 온 유대에 말을 넘어서는 소통의 형태란다. 준호는 그들을 동굴의 더 깊은 부분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단순하지만 편안한 피난처를 만들었다. 12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고 단지 가끔 물품을 구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번개를 통해서만 나갔다. 신성한 방은 바로 저기에 있단다. 준호는 바위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모든 해 동안 우리는 고대인들의 보물을 보호했어. 하지만 이제 네가 왔으니 유나 임무를 마침내 완수할 수 있게 되었구나. 어떤 임무요? 지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고대의 지식을 세상의 올바른 방식으로 돌려주는 임무란다. 판매되거나 착취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지. 가족은 함께 신성한 방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살아있는 바위에 조각된 원형 공간이었고 벽은 고대 상징으로 덮여 있었으며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의 물건들이 놓여있는 자연적인 선반이 있었다. 복잡한 디자인이 있는 도자기 항아리들, 광택 있는 돌 도구들, 시간을 견뎌낸 식물 재료로 된 필사본들, 그리고 방의 중앙에는 맑은 물이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적인 원천이 있었다. 이 물은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단다. 준호가 설명했다. 고대인들은 이것이 지역의 모든 생명체를 연결한다고 믿었어. 그래서 번개와 우리 가족이 이런 특별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거란다. 우리 조상들이 세대에 걸쳐 이 원천에서 물을 마셨기 때문이지. 유나는 원천에 다가가 손가락 끝으로 물을 만졌다. 즉시 그녀는 에너지가 그녀의 몸을 통과하는 것을 느꼈는데 마치 수천 개의 조상의 기억이 그녀의 마음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대 문명의 번쩍이는 장면들을 보았다. 자연과 조화롭게 일하는 사람들, 호수 주변의 의식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야생동물들과 놀고 있는 아이들. 놀라워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장소의 모든 역사를. 그것이 네가 피 속에 지니고 있는 유산이란다. 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시간이 왔구나. 몇 시간 동안 부모님은 유나와 민회에게 그들이 숨어서 보낸 해들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동굴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지 고대 유물을 연구하며 배운 지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을 쫓았던 남자들에 대해 설명했다. 고고학적 유적지를 약탈하여 암시장에 팔기를 원했던 정직하지 않은 고고학자들. 하지만 그들은 몇 년 후에 포기했단다. 준호가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폭풍에서 죽었다고 믿었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단다. 그럼 두 분은 마을로 돌아오실 거예요. 민호가 희망에 차서 물었다. 지연과 준호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우리는 돌아가고 싶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단다. 지연이 말했다. 고대의 보물은 영원히 여기 있을 수 없어. 그것들은 적절하게 연구될 수 있는 곳, 지식이 세상과 공유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져야 한단다. 저는 정확히 그런 장소를 알고 있어요. 유나는 눈이 감정으로 빛나며 말했다. 수도의 국립대학교는 고고학 부서가 있어요. 우리 마을에 몇 번 와서 호수의 동식물을 연구했던 정 교수님은 항상 우리 지역이 고고학적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훌륭한 아이디어구나. 우리는 그 대학교와 연락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합법적이고 올바르게 할 수 있어. 그들이 동굴에서 나왔을 때 태양은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다. 번개는 물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은 재회했다. 흰 말은 모든 사람이 그를 만지도록 허락했고 마치 그도 재회를 기뻐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울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꿈과 같았다. 부모님 사이에 있는 유나, 옆에 있는 민호, 그리고 위험 있게 그들을 따라오는 번개. 그들이 청수마을의 첫 집들에 도착했을 때 소동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12년 전에 사라진 준호와 지연이 마치 긴 여행에서 돌아온 것처럼 메인 거리를 걷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마당에 있었다. 나이든 여자는 잠시 움직이지 않다가 수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민첩함으로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내 아들, 내 지연아. 그녀는 울며 둘을 세게 껴안았다. 난 너희들이 돌아올 줄 알았어. 항상 알고 있었단다. 축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마을 전체가 잃어버린 자식들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 움직였다. 이야기가 전해졌고 기쁨의 눈물이 흘렸으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청수마을은 진정한 행복으로 활기를 띠었다. 정 교수는 일주일 후에 수도에서 도착했고 고고학자와 역사학자 팀을 데려왔다. 그가 신성한 방의 보물을 보았을 때 그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세기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유물을 검사하며 말했다. 이 물건들은 브라질의 식민지 이전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어. 그러나 과학적 발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이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자연의학, 환경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고대의 지식은 마을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호수는 지혜와 갱신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완전한 가족과 인생에서 명확한 목적을 가진 유나는 조상의 지식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전념했다. 민호는 이 여정에서 그녀의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고 함께 그들은 마을의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했다. 번개는 다시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호수 주변에서 자유롭게 살았지만 항상 그가 오랫동안 보호해온 가족 가까이에 있었다. 마을의 아이들은 그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를 특별한 수호자 과거와 현재 사이의 다리로 보게 되었다. 더운 오후에 태양이 호수의 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유나가 물가에 앉아 번개에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은 흔한 광경이었다. 그들은 다음 고고학 탐험을 계획하거나 단순히 마침내 그녀의 삶에 찾아온 평화를 즐기고 있었다. 고대 보물의 발견은 청수마을에 국제적인 인정을 가져왔다.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고고학 유적지를 연구하기 위해 왔지만 항상 장소의 온전함을 보존하기 위해 공동체 자체에 의해 수립된 엄격한 프로토콜을 따랐다. 그리고 이렇게 흰말이 아이를 구한 숨막히는 오후로 시작한 것이 발견, 재회, 그리고 갱신의 여정으로 변했다. 유나는 단지 그녀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목적,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녀의 위치도 찾았다. 호수는 계속해서 그의 비밀을 지켰지만 이제 그것들은 사랑과 지혜로 공유된 비밀이었고 고대 수호자들의 유산을 미래 세대를 위해 영속시켰다. 이야기의 끝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유나, 번개, 그리고 호수의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기원을 찾아 나선 소녀의 용기처럼 때로는 우리가 찾는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삶의 깊은 물속으로 잠수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그것을 말하면서 감동받았던 것만큼 여러분을 감동시켰다면 인간의 마음의 신비와 가장 예상치 못한 연결에 존재하는 마법을 탐구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유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이 밝히고 싶은 가족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과거의 어떤 미스터리가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나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함께 이 감정적인 여정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